안녕하세요. 생로병사 채널을 운영하는 60대 김성훈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 은퇴나 정년 후에는 뭘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실 텐데. 오늘은 정부에서 마련한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재취업 지원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몰랐던 혜택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이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후회하는 실수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신설된 중장년 경력 지원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이 제도는 50대 이상 퇴직자를 대상으로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월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까지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새로운 분야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들이 퇴직 후 경제적 안정성을 찾는 데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특히 부모님들의 노후가 염려되시는 자녀분들은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설정해 주신다면 이런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기존 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는데, 이 컨텐츠는 중장년층이 미래의 직업 전환을 위한 기회를 잡는 방법에 대단히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장년 취업의 현실과 마음가짐 등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체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이 때문에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은퇴를 앞둔 여러 중장년들이 구직 활동을 하면서도 정부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른 채 혼자서만 이력서를 넣고 떨어지고 좌절하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장년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로서 정확한 정보 없이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보다는 내가 뭘 못할까에 집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후회 포인트입니다. 그야말로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는 어떤 젊은이들도 따라올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놓치면 후회하는 핵심 지원제도인 중장년 일자리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곳이 바로 중장년 내일센터입니다. 40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도 또 우리와 같이 나이 든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상담받으러 가면 창피할 것 같아서 라며 망설이거나 미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장년 내일센터는 2025년에 35개소에서 38개소로 확대되어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정말 다양합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시작해서 전직 상담, 재취업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줍니다. 특히 생애 경력 설계는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일단 아무 일이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두 번째 후회 포인트입니다. 체계적인 계획 없이 움직이면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서 35세부터 69세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다른 후회 포인트가 나오는데, 대체로 많은 분들이 내가 지원 대상이 아닐 거야 라고 단정하고 아예 알아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 100%가 얼마냐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7천만 원 정도로 아마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 제도의 핵심은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1년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헤매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중장년 경력 지원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바로 중장년 경력 지원제를 통해 1 내지 3개월간 현장에서 직무 교육을 받으면서 월 최대 1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면서도 150만 원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도, 여러분들이 인턴이라니 내 나이에 부끄러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인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 무엇보다 정식 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계속 고용 장려금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사업주를 위한 제도지만
중장년 근로자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정년제도를 연장하거나 재고용할 때 정부에서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년이 다가왔는데도 회사와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회사와 협상할 때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즘 40대 후반에서 560대 은퇴를 앞둔 중장년들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현장에서 만난 어떤 50대 직장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초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는데 자신이 퇴직 후 주부였던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 대출금에 자녀 교육비로만 월 300만 원이 나가는데 아내의 아르바이트비로는 턱없이 부족해 대출로 살고 있다며 재취업을 위해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 왔다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에서 오늘 소개하는 중장년 경력 지원 제도를 통하여 재취업한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세 박모 씨는 30년간 제조업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처음 얼마간은 막막해했지만 중장년 네일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중장년 경력지원제에 참여하였습니다. 3개월의 교육과정을 통해 품질관리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지금은 어느 중소기업에서 품질관리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이러한 사례는 아주 많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중장년 경력지원제가 실직하거나 은퇴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 불안하기만 한 중장년층에게 충분한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접근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가까운 중장년 네일센터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것으로 온라인으로 예약하시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2단계는 생애 경력 설계 상담을 받으시면 되는데 이때 여러분의 강점과 관심 분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단계로는 본인에게 맞는 지원 제도를 선택하는 것으로 모든 제도를 다 활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게 좋으며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는 방법은 많습니다. 먼저는 중장년 네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장년 네일센터가 전국 각지에 38개소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센터에 직접 가서서 상담을 받는 것이고, 또 아래에 더 보기에 적어둔 중장년 네일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쉽게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40세 이상 중장년의 평생 현역 활동을 위한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퇴직 예정자를 위한 전직 스쿨 프로그램, 재취업을 위한 제도약 프로그램 등 각종 다양한 중장년의 생애 경력 설계부터 구직 활동에 이르기까지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종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제도상의 문제점과 중장년층의 사고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소개하는 중장년 경력 지원 제도뿐 아니라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제도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고맙고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제도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특히 홍보 문제로 서비스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은 좀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복지제도는 많지만 정작 해당자들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실제 활용하려면 절차와 방법을 몰라 제대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사자인 중장년층들의 소극적이고 다소 부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때가 많은데 나이가 들다 보니 자신감도 떨어지고 때로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겠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미리부터 포기하거나 접근하기 꺼려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과연 나이든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든지 나이든 자신이 이제서 새로운 것을 배워서 시작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문제라는 것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는 제가 과거 여러 경험에서 느꼈던 것인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마인드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까지 150만 원을 받으며 새로운 일자리 찾는 방법 등에 대하여 1점. 중장년 일자리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고 2점. 국민취업지원제도 3점. 경력지원제도 대 대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13개월간 150만 원을 직무교육을 받는다는 것 4점. 사업주를 위한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5점. 실제 활용 사례 소개 6점. 홍보 부족 등 제도상의 문제와 중장년층들의 사고방식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사실 주변에는 우리와 같은 50대 이후 중장년들이 어정쩡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최근 전국 불안과 함께 경제 상황이 대단히 어려워 실직을 하거나 곧 직장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잖습니까? 특히 요즘은 컴퓨터나 AI 등 신기술의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적응하지 못해 도태되거나 명예퇴직을 강요당하는 중장년들도 많은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위에서 취업방문회를 찾은 어느 분과 같이 아직 자녀들은 학업을 마치지도 못했고 생활비는 한참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욱이 지금 560대 중장년들은 건강도 좋고 또 우리들은 사실 얼마나 다양한 경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같은 중장년들의 현실을 고려한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중장년들 자신뿐 아니라 국가나 사회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오늘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쪼록 이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에 도움이 되셨거나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은퇴 후 폐인이 되는 지름길로 이걸 몰라서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에 대하여 말씀드릴 테니 많은 시청을 바라며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